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이라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교재 프리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파워 리딩 스킬스 2판이고요. 1판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판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먼저 제 1판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그 차이점, 2판하고 1판 차이점을 먼저 제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 1번, 2번, 3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먼저 챕터가 1판보다 2판에서는 2챕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10개의 챕터로 본문을 구성을 했고요.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챕터가 뭐냐면 추론 영역, 인퍼런싱 하는 거 있죠. 어휘 추론. 그래서 지문 내에서 블랭크를 뚫어놓고 이 지문 내에서 요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도 리딩과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리딩 스킬과 관련된 영역이라서 제가 추론 영역을 이 판에서는 새롭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 연습 문제에서는요. 1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습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1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연습 문제, 어떤 종합 연습 문제 파트 같은 경우는 지문을 주고 옆에다가 여백을 크게 주고서 이 지문에 대해서 토픽 쓰게 하고 토픽 센텐스, 메인 아이디어, 서머라이즈, 그 다음에 이 지문의 어떤 패턴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여백을 줬어요. 주다 보니까 책의 볼륨은 1판하고 2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이번 책에서는 그런 여백들을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습 문제가 많이 추가가 됐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저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좀 편하게 또는 혼자서 독학도 하실 수 있도록 책을 썼기 때문에 각 단원마다 10개의 챕터를 똑같은 유형으로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리딩, 라이팅에 관련된 스킬을 간략하게 개괄을 해놨고 항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example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론과 example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practice 문제, 그 다음에 exercise 이렇게 4개의 파트예요. 이해되셨죠? 이론, example, practice, exercise. 그래서 문제는 practice하고 exercise가 문제들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개수를 정해놓고 책을 쓴 건 아닌데 책을 다 쓰고 보니까 총 146문항이에요. practice와 exercise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일 거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습 문제가 상대적으로 1판보다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문 활용입니다. 챕터가 리딩, 라이팅에 대한 어떤 스트레이터지, 전략적인 그런 이론이 크게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1판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제가 수정을 했고 내용을 좀 더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다듬은 거지만 그 연습 문제들을 제가 드릴 때 1판에 비해서는 기출문제, 우리 임용고사, 중등 임용고사, 전공영어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대략 50개 정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문들은 최근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하지 못했던 과거에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책이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쉬워 보일 것 같지만 파워 리딩 스킬스 1판도 그랬어요. 절대 이 책 안 쉬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교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특별히 이 책에서 그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워 리딩 스킬스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특별히 거기 밑에 보시면 챕터 1, 2, 3, 7, 9, 10 요거는 리딩 스트레러지와 관련된 챕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챕터 4, 5, 6, 8 요 4개의 챕터는 라이팅에 대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워 리딩 앤 라이팅 스킬스인데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딩 스킬스라고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시험 임용고사 시험이라는 것이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들보다 잘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어떻게 빨리 써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과 연습 문제들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풋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마 한 두세 번, 최소한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여기에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뭘 주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마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 넘겨서 이 책의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컨텐츠 보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개의 챕터의 본문으로 구성을 했는데 요걸 구성을 할 때는 제가 순서를 논리적 연결 순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토픽을 배우고 토픽 센텐스 배우고 서포팅 센텐스를 우리가 배우고,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요러한 1년에 10개까지의 순서가 그냥 만든 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들이 많아져요. 챕터 하나나 또는 뭐 한 달 공부해 놓고서 내가 리딩 라이팅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안 느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넘게도 안 된 게. 하지만 이제 누적을 하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이렇게 만든 건 챕터 1을 공부해야 할 때는 우리가 토픽 위주로만 일단은 봅니다. 한 지문을 토픽만 보는 게 아니라 토픽도 보고 메인 아이디어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왜 쓰였까,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할까 다 볼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챕터 1에서는 토픽 위주로 우리가 지문들을 볼 것이고, 챕터 2로 갔어요. 챕터 2로 가면 이제 주제문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토픽은 잊어버리느냐? 아니라 챕터 2를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주제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또 어디다 또 적용을 해보자? 챕터 1에다가도 다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3 Supporting Sentences야. Supporting Sentences 배울 때는 우리는 이제 센텐스 트리를 그려볼 거예요. 센텐스 트리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 개념을 그 챕터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다 다시 적용해라? 챕터 1, 챕터 2에도.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accumulate,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나갈 때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챕터 8 볼까요? 챕터 8의 이름이 뭐예요? 예, summarizing이에요. 자, summarizing을 배웠다. 그럼 다시 어떻게 적용해라? 이번엔 또 챕터 1에 있는 지문들, 연습 문제들 summarizing 다 해보고, 다시 챕터 2에 있는 것도 다 해보고, 그죠? 앞에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문 한 개를 최소한 한 6, 7번은 보게 될 거예요. 한 개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아마 페이지까지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네. 특별히 저는 스터디 같은 거 강추합니다. 스터디. 그렇게 적용을 할 때는 제가 연습 문제와 제가 해설이나 답안은 그 챕터에서 내드린 것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연습 문제가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머라이징을 배웠어.
서머라이징은 다시 챕터 1으로 적용을, 거기 챕터 1에 있는 지문들을 적용해 볼 거야. 근데 내가 서머라이징이 괜찮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갭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스타디하는 거예요. 스타디할 때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랑 아마 대부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강의를 듣고 있거나 들었던 사람들하고 하면은 아마 무슨 말인지 서로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는 내가 남들을 가르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거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책 부제도 뭐라고 써놨나요? 표지에. 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봐야 할 책입니다. 라고. 영어를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뭐 문법을 배우고 어휘를 공부하고 독해 연습을 하는 책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꼭 봐야 되는 책입니다. 라고 제가 앞에다가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써달라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챕터 1 아까 토픽, 챕터 2 토픽 센텐스, 거기도 소 제목들이 있죠. 제가 얼핏 던집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도서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토픽하고 애들은 뜬금없어요. 토픽하고 메인 아이디하고 무슨 차이예요? 선생님, 메인 아이디랑 서머라이징이랑 서머리랑 무슨 차이예요? 선생님, 주제문하고 요지랑 무슨 차이예요? 선생님, 제목이랑 요지랑 뭐가 달라요? 제목이랑 주제랑 뭐가 달라요? 다 단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대충 들을 때는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원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할 것. 아마 제가 방금 전에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던졌던 그 얘기들이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라? 진짜네?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진짜네? 다 들어보고 알긴 아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네. 즉 자기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가물을 읽었거든, 그동안에. 영어를, 글을. 이렇게 했지. 대충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잘해. 이거는 잘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에, 빠른 시간에 한 줄로 딱.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의미야? 아는데, 빨리 쓰라고 영어로. 시험장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무언에 막 압력이 오잖아요. 빨리 쓰라고. 빨리 옆에서 막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 들려. 그쵸? 안 된단 말이야. 왜? 연습이 안 돼서 그래. 맨날 앉아서 영어라는 공부를 앉아서 그냥 눈으로만 계속 글로만 보는 거지. 입과 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펜과 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좀 써놓으면 이게 명언인데 이런 거 나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는 책상에 하나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아 그래 저 말이 맞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소제목들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소제목들을 모든 공부라는 건 그래. 뭐 원서를 보건 뭐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을 보든 간에 항상 앞에 이런 목차들을 보잖아요. 그쵸? 목차들을 보는 거야. 공부라는 것은. 목차를 보고서 내가,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요건 모르겠다. 요거 재밌겠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전공 원서를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전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할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뭐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사람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소제목들 한번 보시면요. 쭉 토픽 센텐스 주제문을 왜 찾느냐 이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요. 주제문 뭐다. 그걸 왜 하냐고요. 왜. 그쵸? 토픽을 왜 하냐고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순서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걸 하고 나면 뭐가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챕터 3 supporting sentences 특별히 보면은 제가 문장 수용도다 그래서 sentence tree 그쵸? 예, 요런 개념. 그 다음에 paraphrasing 챕터 4에 paraphrasing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paraphrasing.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죠. 그냥 막 해보면 되느냐.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뭔가가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본적으로 어떤 게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말로도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궁극적인 것.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도 말을 바꿔보질 않은 평상시에 말을 바꿔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앞 단계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챕터 6로 가시면요. precise topic. 아까 토픽이 있었는데 precise topic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precise topic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럼 타이틀은 또 뭐냐? 타이틀하고 토픽하고 precise topic하고 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있다 이거죠. 챕터 7에서는 이제 그러면 지문은 그냥 막 써 있는 거냐? 아니다. 다 문단을 구성하는 그 유형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제목들 보면 어떤 지문들은 리스팅, 어떤 지문들은 example 위주로, 어떤 지문들은 뭐로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유형들이 다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지문을 작가가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 라는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글을 쓰려고 해. 그럴 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나는 그 여자애가 왜 좋은지 이유를 리스팅하자. 아니면 내가 왜 그 여자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쓰자. 아니면 내가 그 전에 헤어진 여자랑 이 여자를 비교나 대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나는 그 여자가 좋다라는 거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 크게는 저는 이제 간편하게 6개로 방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방식에 따라서 문제화되는 게 따로 있더라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독자들이건 시험을 푸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아까 그 다음 챕터 8 summarizing이요. 자, summarizing 보통 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줄이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아니 나도 그 내용은 썼는데 내 답안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쟤는 5점이라고 왜 나는 비슷한데 3점이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논리. 흐름. 플루언시를 보는 거예요. 문장이 예를 들어서 서머라이징을 하라 했는데 하나, 둘, 셋 그냥 트랜지션도 안 쓰고 내용만 딱딱딱 3문장으로 썼다. 그러니까 감점이죠. 내용은 들어갔으나 어떤 말을 하는데 깔끔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앞뒤 연결사와 이런 것들이 이해되셨죠? 거기서 다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이상한 것들이 뭐 전공도 그렇고 뭐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 채점관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답이고 저렇게 써도 답 절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머라이징 하는 법. 아까 또 말씀드렸지. 이제 유추하는 가장 어려울 텐데 이제 filling the blank. 자, 이것도 유형이 있더라. 즉 지문에 있는 단어를 유추하는 게 있고 또 지문에 없는 단어를 유추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는 지문에 있긴 있지만 형태를 바꿔서 유추해야 되는 그러한 유형들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챕터 10, 즉 문학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비유법들,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의인법 이런 것들이 사용된 지문과 문제들을 통해서 너무 아카데믹한 또는 어떤 에디토리얼한 또는 그냥 아티클, 기사 뭐 누가 언제 죽었다 뭐 영자 신문으로 서머리해요. 그 서머리 내용이 세상에 그냥 사건 서머리하고 있고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피니언이 있는 글들을 가지고 서머리를 해야지 그냥 줄이기 연습해보고 같이 스타디한답시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무슨 공부를 하던 글을 보시면 저거 괜찮네. 아니면 저건 저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네. 이런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뭐가 좋더라 그러면 다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챕터들 하면은 아마 나름 여러분들이 딱 누군가에게 어떤 독해란 자기가 많이 아는 것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마 금방 잡히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제가 부록에는요. 파워 리딩 1판에는 챕터 2에 구성되었던 거기 부록 1 어휘학습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2판에서는 부록으로 제가 빼놨습니다. 빼놨지만 여러분들 이 어휘학습 파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90쪽 볼까요? 네, 쭉 넘겨보세요. 자,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장. 여러분들 뭐 어휘집 외우는 거 있잖아요. 어휘집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왜 제가 이거를 어휘 파트를 이 책 부록에 넣냐면 일단 리딩을 하려면 어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휘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리딩 스킬이건 라이팅 스킬이건 기본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지. 그 재료라는 게 바로 어휘이기 때문에. 근데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책을 보면 어휘가를 공부하는 거다. 그런 거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 많이 알아요? 어떻게 영어 단어 공부해요? 잘. 많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있단다, 얘야. 첫째로는, 너 뭐 우선순위 영단어 갖고 있니?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만에 나눠주는 그 프린트 단어 갖고 있니? 잘 모으고 있니? 네. 그래. 그거 열심히 외워, 일단은. 그 단어. 단어들이 한 단어가 여러 뜻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아는 뭐 한 단어에 한 뜻 정도씩 되어 있는 것들, 단어장들 많으니까 어떤 단어들 상관없으니까 단어장을 꼭 네가 갖고 다니렴. 알겠죠?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것.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공부하는 법. 어떻게 세상의 모든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그래. 안 되거든요. 정복할 수도 없는 일을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쵸?
성경 창세기에 나왔던 베이블 타워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늘에 인간이 마다할 수 없는데 계속 인간은 베이블 탑을 쌓는 거야. 그쵸?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해보고 싶은 거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나라 국어 단어도 다 모르면서 영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 거라 알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죠. 오만한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어휘 정도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단어 정도는 기본적인 어휘는 중고등학교예요. 우리가 중학교 거를 100% 알아서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100% 다 알고 있어서 대학을 갔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쵸?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던 거지 다 알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필수 어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단어장 같은 경우 왜?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 센텐스, 지문을 통해서 어휘를 자꾸 유추하는 훈련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맨날 딱 지문을 봤을 때 단어 모르는 단어 나왔다. 이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항상 클루가 있더라. 항상 그 클루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실력이지 그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더라. 이해되셨죠? 반드시 클루가 있는데 왜 그거를 못 찾느냐? 그 클루가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동의어가 있더라. 그 다음에 292쪽 반의어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단어와 비슷한 예를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더라. 아니면 단어는 모르지만 그 문장 내에 상식을 동원해라. 만약에 막 비바람이 치고 있다. 막 그런 분위기야. 배경이고 글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오는 단어가 처음 본 형용사일지라도 뭐 날씨가 좀 안 좋은 관과 관련된 단어겠구나 하고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상식을 동원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과 그 다음에 지문에서 단어를 유추하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하는 방법,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 뭐예요? 네, prefix나 roots, suffixes.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vocabulary 공부죠. vocabulary가 어휘잖아요. 그쵸? 어휘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vocabulary 공부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어근, 그 다음에 어간, 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PR이 뭐 쉬운 단어로 PR이라는 어간을 알고 있으면 PR이라는 말은 before라는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붙으면 뭐 이전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vocabulary 33,000, vocabulary 22,000. 그러면 vocabulary 그 책이 22,000책이야. 그럼 거기에 22,000개 단어가 있습니까? 그 책 안에? 아니죠. 그 책 안에 vocabulary 33,000은 그 책 안에 어휘가 33,000개 있어서 33,000개라는 뜻이 아니죠. 이러한 어근과 어미와 어간을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단어가 22,000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 거기다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죠, 뭐. 그쵸?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298쪽서부터 304쪽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 더 310쪽 보실래요? 310쪽 보시면 교재 수록 어휘 있죠? 요거를 먼저 외워 놓으시면 앞으로 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책을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어휘 때문에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휘의 장벽 때문에 자꾸 막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어휘들 먼저 잘 숙지해 놓고 그 다음에 같이 진도가 나가면은 아마 금방금방 좀 손쉽게 나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